된장찌개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새벽을 당신도 기억하실까요? 저는 올해 72, 서울 장안동에서 평생 살림 한 길로만 달려온 박미순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 허리를 부여잡고 새벽길을 구급차로 달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사진을 들고 와서 한숨을 쉬었죠. 어르신, 신장에 콩알만한 돌이 박혔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힘이 풀려 침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결석이라니 남 얘긴 줄 알았는데요. 그날 밤 CT 화면에 박힌 흰 점 하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난 분명히 몸에 좋은 것만 먹었다고 믿었는데 대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젊은 간호사가 식습관을 묻기에 큰 소리로 답했어요. 된장찌개에 시금치, 두부 듬뿍 넣어 끓여요. 그게 제 건강 비법이었으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비법이 결석을 만든 주범일 수 있어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나오는 길, 저는 곧장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돋보기를 껴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와 씨름하며 영양학 책을 뒤적였지요. 한쪽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은 칼슘과 만나 결석을 만든다. 시금치를 데쳐서 물을 버리면 옥살산의 60% 이상이 제거된다. 손이 떨려 페이지 모서리가 접히는 줄도 모르고 쥐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시금치를 깨끗이 씻기만 했지 데친 적은 없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저는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팔팔 끓였습니다. 시금치를 한 줌 집어넣었다가 초록물이 빠져나오는 걸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 푸른 물이 내 몸에 돌멩이를 만들었구나. 냄비 옆에서 두부 한 모가 조용히 제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앉아 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건강식품이라는 두부도 궁합을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된다는 사실을요. 그 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밭에 난 콩을 곱게 갈아 두부를 만들던 새댁 시절 갓난아기 안고 장독대 옆에서 된장찌개 끓이던 나날, 그리고 남편이 새벽 출근길에 여보, 국물 맛이 끝내줘 라며 웃던 장면들. 그 추억이 모두 결석과 함께 끓고 있었다니 참 허무했지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두부 반성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두부를 얼마나, 무엇과 같이 먹었는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습관을 고치려면 기록이 먼저라는 생각에서였죠. 며칠 뒤 손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보고 묻더군요. 할머니, 이거 일기장이에요? 저는 웃으며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쓰는 비밀 노트란다. 손주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부, 시금치, 옥살산, 결석 예방, 할머니 공부하시나 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린 손주에게도 나쁜 습관을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냄비에 물을 끓이며 새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시금치를 먼저 데쳐 물을 따라내고 다시 맑은 물을 받아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는 큐브 모양으로 작게 잘라 넣고 마지막에 참깨 한 숟갈을 솔솔 뿌렸지요. 국자에 담아 맛을 보니 짭짤한 된장 사이로 고소한 참깨 향이 어우러져 혀끝이 살살 녹았습니다. 나쁜 궁합을 막으니 오히려 맛도 좋아지는구나.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국물에 감탄하며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건강은 결국 좋은 음식이 아니라 알맞은 궁합과 바른 조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날 늦은 오후 동네 보건소 주치의에게 들렀습니다. 저는 쪽지에 메모해둔 질문 리스트를 꺼내 들이밀었죠. 시금치는 데치면 괜찮다는데 얼마나 데쳐야 해요? 갑상선이 약한 사람은 두부를 하룻밤 뭐만 먹으라던데 사실인가요? 의사는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시금치는 끓는 물에 30초만 살짝, 물은 꼭 버리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콩사포닌이 요오드 흡수를 떨어뜨리니 적당히 줄여야 합니다. 메모장을 빼곡히 채우며 고개를 끄덕였다가 문득 한 가지 더 떠올랐습니다. 유부초밥 좋아하는 손주 때문에 유부를 자주 사고 튀겨 먹는데요. 괜찮을까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부는 기름을 너무 많이 먹어요. 게다가 초밥 소스엔 액상과당이 많죠. 가능하면 기름을 헹궈내고 현미밥이나 채소를 넣어 드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입구의 유부초밥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기름에 반짝이는 유부가 유혹했지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나쳤습니다. 대신 두부 한 모와 달걀 한 판, 잘 익은 토마토 그리고 미역 한 단을 샀습니다. 새 식단으로 삶을 바꾸겠다는 다짐이 손바닥에 전해지는 듯했지요. 밤이 깊어가자 부엌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선 새로운 불이 켜졌습니다.
건강은 평생의 숙제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결석 통증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을 따뜻하게 덮여주었습니다. 새 식단 첫날 아침, 저는 식탁 위에 노란 달걀을 4알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두부에 시금치만 넣어 끓이던 내 삶에 달걀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팬을 예열해 기름을 한 방울 두른 뒤 으깬 두부와 달걀을 함께 풀어보니 지글지글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달걀이 익어가며 퍼지는 고소한 냄새에 두부의 부드러운 숨결이 묘하게 어우러져 마음이 먼저 포근해졌습니다. 팬에서 막 내려 뜨거울 때 한 입 베어 무니 속이 몽글몽글 녹아내렸습니다. 마치 막 구운 카스텔라처럼 촉촉했지요. 그날 저녁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치킨을 사달라고 매달렸을 텐데 저는 용기를 내 할머니 요리 한번 먹어볼래? 하고 권했습니다. 손주는 주방으로 뛰어오더니 묻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아니죠? 저는 빙긋 웃으며 오늘은 두개전이란다 하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포크로 두개전을 가르고 한 조각을 입에 넣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계란찜 같기도 하고 두부 같기도 하고 부드러워. 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저는 결석 통증보다 더 따끔했던 자존심의 통증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달걀과 두부를 함께 먹은 지 일주일쯤 지나자 머리빗에 끼이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정수리 사진을 찍어두었는데 전과 달리 두피가 덜 비치더군요. 사실 나이 들면 머리카락이 얇아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단백질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머리숱이 늘어난 게 아니라 머리카락이 두꺼워진 거. 라는 의사 말이 새삼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토마토 차례였습니다. 동네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오면 싱싱한 향이 먼저 코를 찌릅니다. 잘 익은 붉은 토마토를 반으로 자르고 두부는 손가락 마디만큼 큼직하게 썰어 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볶았습니다. 토마토가 두부 속으로 스며들어 국물이 생기면 소금 한 꼬집, 후추 살짝. 토마토의 새콤달콤함이 두부의 담백함과 만나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더군요. 그날 밤 저는 혈압약을 드시는 남편 영수에게 토마토 두부볶음을 내놓았습니다. 평소 토마토를 잘 안 먹던 남편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한 숟갈 맛본 뒤엔 조용히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 후에 남편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오늘 국물이 없어서 섭섭했는데 먹다 보니 속이 시원해.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짭짤한 국물 없이도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치 결혼 초 신혼밥상을 받는 기분이었지요. 토마토가 몸에 맞는다는 걸 느낀 후 저는 하루에 한 번씩 토마토를 꼭 챙겨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손발이 차던 증상이 조금씩 줄었고 얼굴빛도 한층 맑아졌습니다. 시장통에 나가면 채소 가게 주인이 아주머니, 요새 화장품 바꾸셨어요? 얼굴이 화사해졌네요?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며 속으로만 토마토 라이코펜 덕분이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세 번째로 도전한 건 미역이었습니다. 국민 생일국 재료라지만 사실 저는 젊어서는 미역향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만난 영양사 선생님이 두부랑 미역을 함께 끓이면 칼슘과 요오드가 서로 흡수를 도와서 뼈 건강에 최고예요. 라고 힘주어 말씀하길래 다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미역을 물에 불리니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두부는 작은 네모로 썰어 넣고 국간장 한 숟갈, 다진 마늘 반 숟갈,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푹 끓이다 보니 부엌 공기가 포근해졌습니다. 국이 완성될 즈음 친정언니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갑상선 약을 복용하면서도 두부조림을 하루 2번씩 먹는 습관이 있었죠. 저는 언니에게 국을 한 그릇 내주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언니, 두부는 확실히 좋지만 하루 반모만 드시라는 의사 말 귀에 좀 담아두세요. 언니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국을 한 숟갈 뜨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미역이랑 먹으니 짠내도 안 나고 부드럽네.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언니가 끝내 빈 그릇을 내려놓자 저는 테이블 아래 접어둔 영양 메모장을 꺼내 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루 반모 기억하지? 언니가 장난스레 손바닥에 1,2라고 써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기에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달걀, 토마토, 미역을 번갈아가며 두부와 요리한 지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기검진 날 병원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 속 결석은 이전보다 절반 가까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 많이 드시고 식단 관리 열심히 하셨네요.
라고 칭찬했지요. 저는 속으로 두부 덕분이라며 동그래진 결석 그림에 손바닥만 한 하트를 그려 넣고 싶었습니다. 검진 후 저는 병원 뒤뜰 벤치에 잠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나무 잎 사이로 내려오는 햇살이 뺨에 닿자 마음이 잔잔히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 몸이 아직도 변할 수 있다니. 결석이 줄어든 것보다 더 벅찼던 건 내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동안 가족 챙기느라 그리고 옛 습관에 기대어 살다 보니 제 건강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날부터 저는 두부를 대하는 태도마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습관처럼 칼로 잘라넣고 국에 휙휙 저어버렸다면 이제는 두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결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히 다뤘습니다. 내 몸도 이 두부처럼 부드럽고 소중한 거구나. 칼슘 가득한 흰살을 보며 매번 다짐했습니다. 달라진 식단 덕분인지 남편 혈압도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이젠 된장찌개 대신 토마토 두부볶음이 기다려질 정도야.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달걀 껍데기를 까서 팬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달걀 노른자가 터져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 부부의 건강도 이 노른자처럼 찬란했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서 노릇노릇 익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맨 위 칸에 하얀 돌덩이 같은 두부 조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저는 두부를 사오면 곧바로 한 입 크기로 잘라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고 지퍼백에 넣어 얼려두죠. 처음엔 얼린 두부가 뭐 그리 대단해? 싶었지만 한번 볶아 먹어본 뒤로는 냉동실을 비워둘 수 없게 됐습니다. 얼었다 녹은 두부 속엔 작은 구멍이 촘촘히 생겨 양념이 쏙쏙 배어들고 씹으면 쫄깃해져서 마치 고기를 대신한 듯 든든해지거든요. 손주가 주말에 또 놀러 온다고 해서 얼린 두부를 꺼내 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퍼백을 서늘한 물에 담그니 하얀 두부 조각이 서서히 부드러워집니다. 손주가 들어서자마자 달려와 냄비 속을 들여다봅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슨 요리예요? 두부 버거란다. 빵 대신 두부 패티로 만드는 거야. 손주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햄버거를 좋아하지만 기름진 패티는 늘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얼린 두부를 물기 꽉 짜서 볼에 담고 당근, 양파, 버섯을 다져 넣었습니다. 소금 한 꼬집, 후추 조금, 달걀 흰자 하나를 풀어 반죽을 치댔지요. 반죽을 두 손으로 동글납작하게 빚어 팬에 올리니 지글지글 소리가 실내 가득 퍼졌습니다. 손주는 나무 주걱을 잡고 패티를 뒤집는데 도전했습니다. 뒤집개 끝이 흔들려 기름이 살짝 튀었지만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성공을 외쳤죠. 할머니, 진짜 고기 패티 냄새가 나요. 그럼 두부지만 단백질이 쫄깃하니 씹는 맛이 좋아. 패티가 노릇해지자 저는 통밀빵 반쪽에 양상추를 올리고 구운 두부 패티를 얹었습니다. 토마토 슬라이스, 오이 피클 그리고 집에서 만든 플레인 요거트에 레몬즙 살짝 섞은 소스를 줄줄 뿌렸지요. 빵 위쪽을 덮어 손주에게 내밀었는데 아이는 한 손으로 들고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두부 패티가 빵 사이에서 부서지지 않고 탱글하게 씹히는 느낌이 신기했는지 볼에 묻은 소스를 핥으며 감탄합니다. 와, 치킨버거보다 맛있어요. 머리카락도 두꺼워진다면서요? 그렇지. 두부랑 달걀로 만든 거라 머리카락에 좋은 비오틴이 듬뿍이야. 아이와 나란히 앉아 버거를 먹고 있자니 결석으로 신음하던 지난달이 까마득했습니다. 음식을 고칠 뿐인데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가벼워질 줄이야. 아이가 버거를 다 먹고 나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음엔 디저트도 두부로 만들 수 있어요? 물론이지. 냉동 두부에 코코아 가루 살짝 묻혀 구우면 달콤하진 않아도 쫀득한 초코칩 쿠키 식감이 나온다던데 한번 해보자. 아이의 눈빛이 반짝이니 저는 냉동실에 남은 두부 양을 가늠해보며 흐뭇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장에서 유부를 사왔습니다. 손주 소풍날이라 늘 유부초밥을 싸줬는데 이제는 건강 버전으로 바꿔보려고 했죠. 유부 봉지를 뜯어보니 기름이 살짝 손에 묻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대로 사용했겠지만 이번엔 끓는 물을 준비했습니다. 유부를 데쳐 기름을 걷어내고 키친타월로 꾹꾹 눌러 남은 기름을 빼냈습니다. 초밥용 밥은 흰쌀 대신 현미 8보리 이 비율로 지었습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 팬에 간장, 다시마 육수, 조청을 넣고 약한 불로 졸여 달콤 짭짤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액상과당 대신 조청을 쓰니 끈적한 단맛이 은은했지요.
밥이 뜨끈할 때 소스를 살짝 섞고 잘게 썬 냉동 두부 당근 시금치를 데친 뒤 마늘가루를 뿌려 볶아 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유부주머니를 벌려 밥을 넣고 볶은 두부와 채소를 듬뿍 채워 넣으니 알록달록한 유부초밥이 완성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해도 속은 기름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로 꽉 차 있었죠. 손주 도시락에 예쁜 실리콘 컵에 담아 놓으니 노란 유부와 초록 시금치, 하얀 두부가 그릇 안에서 색감.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손주가 배낭을 툭 내려놓으며 외칩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도시락 보고 부러워했어요. 유부초밥이 싱겁지도 않고 달콤해서 맛있대요. 기름을 빼고 조청 넣은 건 몰랐겠네. 아무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이의 환한 얼굴을 보며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성껏 바꾼 유부초밥이 기름과 당분 덫에서 벗어나 손주 입맛도 사로잡고 친구들까지 놀라게 했다니 말이지요. 며칠 뒤 언니가 다시 집에 들렀습니다. 언니는 제가 꺼내놓은 냉동 두부 조각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얼음 덩어리가 두부 맞아? 맞아. 얼렸다가 볶으면 씹는 맛이 달라져. 언니도 통풍 생각해서 기름진 고기 좀 줄이고 냉동 두부로 단백질 보충해봐. 그런 게 정말 맛이 있어? 그럼 오늘 저녁 반찬으로 보여줄게. 저는 냉동 두부를 해동해 물기를 짠 뒤 양송이버섯과 함께 간장, 참기름, 깨소금으로 빠르게 볶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자 언니가 젓가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한 입 넣은 언니의 표정이 펴졌습니다. 부서질 줄 알았는데 덜 부서지고 쫄깃하네. 얼리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가서 그래. 단백질이 응축돼서 장조림처럼 뽀득뽀득 씹혀. 언니는 제법 마음에 든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 냉동실에서 얼려둔 두부 한 봉지를 덜어줬더니 문 앞에서 연신 고맙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니 달이 유난히 둥글었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두부 한 모가 이렇게 많은 걸 바꾸다니. 돌이켜보면 결석으로 쓰러진 건 내 몸의 경고였고 두부는 돌이 아닌 다리를 놓아준 셈입니다. 손주도 언니도 그리고 남편도 이 다리를 건너 건강한 일상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고 있으니까요. 얼린 두부 조각 몇 개가 냉동실 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은 그걸로 매콤한 두부 스테이크를 구워볼까 합니다. 고춧가루와 된장을 살짝 풀어 양념을 입히고 단호박 구이 곁에 올리면 우리 부부 저녁상이 든든해지겠지요. 스마트폰 알람이 울리면 내일 아침 물잔 알림이 뜹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물을 데워 보리차를 내리고 냉동 두부를 해동시키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겠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냉동실 한 칸, 싱크대 한 모서리에 놓인 두부처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새삼 고맙고 벅찼습니다. 새로운 식단이 익숙해질 즈음 한 가지를 더 고쳐야 했습니다. 바로 물 마시는 습관이었죠. 결석은 수분 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길래 저는 스마트폰 알람을 2시간마다 울리게 해두었습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먼저 따뜻한 보리차 한 컵부터 마셨습니다. 혀끝에 퍼지는 구수한 맛이 속을 달래주어 좋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장을 보러 나가려다 깜빡 잊고 물병을 집에 둔 채 버스를 탔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데 문득 목이 바짝바짝 말라오더군요. 버스가 오는 동안 한 모금만 더 마셨어도 좋았을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활자를 꾹꾹 눌러 적은 메모를 냉장고 문에 붙였습니다. 외출 전 물병 챙기기. 다음 날부터는 장바구니 옆칸에 500ml 보틀을 꼭 넣어 다녔습니다. 물 습관이 자리 잡자 몸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가 덜했고 소변 색깔도 더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결석 통증이 있다금 욱신거리다 말던 것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분이 결석 찌꺼기를 천천히 밀어내는 중이라 설명했지요. 마음이 놓이니 음식 실험에 손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냉동 두부에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을 섞어 양념에 두부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빨간 양념이 바짝 붙어 윤기가 돌자 남편이 젓가락으로 집어 맛보더니 이게 정말 두부야? 하고 놀랐습니다. 콩 냄새는 사라지고 쫀득한 식감이 고기 못지 않았다죠. 남편은 된장 양념에 밥을 비벼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밥상연구회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새로운 저염 저당 레시피를 나누는 모임이었지요.
처음엔 낯가림이 있어 망설였지만 결석 경험을 나누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용기를 냈습니다. 첫 모임 날 반백머리 어르신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계셨습니다. 소개 시간을 갖자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달 전 결석으로 응급실 다녀온 박미순입니다. 두부랑 시금치를 같이 끓인 게 원인이라더군요. 그래서 식습관을 바꿔봤어요. 순간 여기저기서 웅성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금치가 몸에 좋은데 왜? 두부도 칼슘 많은데? 저는 준비해간 A사 용지를 꺼내 옥살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데쳐서 물 버리면 괜찮다는 설명에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두부 토마토 볶음을 시연했습니다. 휴대용 버너 위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두부와 토마토를 볶으며 말했습니다. 간은 소금 한 꼬집이면 충분해요. 토마토가 자연스러운 단맛과 국물을 내거든요. 붉은 토마토 소스가 두부 겉을 감싸자 방 안에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시식 시간, 한 어르신이 숟가락으로 떠 입에 넣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짭짤하지도 않은데 감칠맛이 있네.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라이코펜 덕분이죠. 혈관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환해져요. 그러자 옆에 계시던 할머니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나이에 피부 좋아지면 얼마나 좋냐? 분위기가 한층 화사해졌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회장님이 다음 주 메뉴 아이디어를 묻자 저는 냉동 두부 스테이크를 제안했습니다. 얼렸다 녹이면 고기처럼 쫄깃해지고 단백질 함량이 6배쯤 늘어난다네요. 회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져. 그럼 내가 장보기 담당하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깨가 한결 가벼웠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다리가 되었다는 기쁨이랄까요? 같은 주 금요일 결석 추적 CT를 찍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앉아서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꼬고 계셨습니다. 혹시 결석이세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니 아주머니는 네, 첫 진단인데 무섭네요. 라고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두부 시금치 옥살산표를 그려 보여드렸습니다. 저도 딱 2달 전에 여기 앉아 울었어요. 근데 식습관 조금만 바꿔도 결석이 줄어들더라고요. 데친 시금치, 물 자주 마시기, 그리고 냉동 두부. 아주머니 눈이 반짝이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 사진 결과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검사를 마치고 의사 선생님 방에 들어섰습니다. 모니터에 제 신장이 또렷이 보였지요. 보이세요? 결석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선생님이 마우스로 작은 점 하나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두 손을 모았고 감사 인사를 연신 반복했습니다.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아까 그 아주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제 돌이 거의 사라졌대요. 아주머니는 손을 맞잡으며 희망이 생기네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박수를 치며 짧은 포옹을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며 물었습니다. 검사 결과 어땠어? 저는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콩알보다 작아졌대.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오늘 저녁 냉동 두부 스테이크로 부탁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냉동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퍼백 속 두부 조각들이 달빛을 받은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버너 위에 달궈진 팬에서 된장 양념 두부가 지글지글 구워졌습니다. 한 조각을 남편 접시에 올려주니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우리 집 식탁은 완전히 달라졌네. 돌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기적이야. 저도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잘라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한 된장 깊이와 두부 속살의 담백함, 거기에 살짝 매콤한 고춧가루 향이 어우러져 입안에 작은 불꽃놀이가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식후엔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가득 따라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마음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결석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통증에 눈물 흘리던 나를 떠올리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통도 때로는 길잡이구나. 두부 한 모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이야. 그리고 다음 주 건강밥상연구회에서 보여줄 새로운 레시피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시금치를 데쳐 물기를 짜서 냉동 두부와 함께 간장 베이스로 볶아볼 생각입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감칠맛의 짠맛은 줄이고 옥살산 걱정도 덜게 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시간이 늦어 잠들기 전 저는 다시 한번 냉장고 문을 열어 물병을 확인했습니다. 빈 물병 하나 깔끔히 씻어두고
내일도 2시간마다 물 마시기 알람을 재설정했지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우니 심장 박동이 조용히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물소리처럼 규칙적으로. 그 박동이 내일도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두부와 물 한 컵 그리고 작은 용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경로당 건강밥상연구회가 어느덧 석 달째를 맞이하던 날, 회장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우리 레시피로 동네 축제를 열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나는 눈을 깜빡이며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된장 냄새가 스민 낡은 부엌에서 시작된 두부 이야기가 마을 잔치로 번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회장님은 손뼉을 탁 치며 말했어요. 어르신도 아이들도 함께 어울려서 두부 건강 요리 경연을 열자는 거라네요. 1등 팀은 동대표로 시 축제에 나간다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방 안이 와르르 쏟아지는 웃음으로 들썩였다. 행사 준비 첫날 연구회 회원들은 회관 마당에 길게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나도 에이프런 끈을 질끈 묶고 냉동 두부 스테이크 재료를 챙겼어요. 손주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와 내 옆에 섰어요. 할머니, 오늘은 제가 소스 담당이에요. 두 손에 토마토와 양파를 가득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의젓해 보이던지. 우리는 함께 토마토를 데쳐 껍질을 벗기고 잘게 다졌어요. 팬에서는 이미 해동한 두부 스테이크가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골목으로 퍼지자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축제날 평소 한산하던 마을 광장이 색색의 천막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대 한편에는 두부 궁합 요리 대결 현수막이 걸렸고 동네 초등학생부터 70 넘은 어르신까지 앞치마를 두르고 줄을 섰어요. 나는 손주와 한 팀으로 출전했습니다. 팀 이름은 손주가 지었어요. 할머니와 슈퍼두부단. 살짝 촌스러웠지만 귀여워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자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을 외쳤습니다. 셋, 둘, 하나. 손주가 잽싸게 토마토 소스를 팬에 붓고 나는 구워진 두부 스테이크를 접시에 올렸어요. 이어서 데쳐놓은 시금치를 잘게 썰어 참깨와 참기름으로 무쳐 곁들였습니다. 할머니, 이 시금치도 걱정 없죠? 응, 데쳤으니까 옥살상 걱정 끝. 우리는 신나서 주먹을 맞부딪혔어요. 옆 테이블에서는 회장님 팀이 냉동 두부로 만든 버섯 강정을 튀겨내고 있었고 그 옆에선 고등학생들이 유부 대신 냉동 두부를 넓게 펴서 현미밥을 말아 두부김밥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두부가 이렇게 다채로운 변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운 함성이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온 보건소 영양사는 노트를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염저당 원칙을 제대로 지키셨네요. 무엇보다 색감이 예뻐서 식욕을 돋워요. 시식 시간이 돌아왔어요. 손주가 정성껏 뿌린 토마토 소스가 두부 스테이크에 반짝이며 배어들어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씩 베어 물자 서로 눈을 마주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토마토와 된장 양념이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두부의 담백함을 토마토의 산미가 살렸네요. 높은 점수판이 들어올려지자 손주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결과 발표 순간 사회자가 우승팀 이름을 힘차게 외쳤어요. 할머니와 슈퍼두부단, 손주와 나는 얼싸하나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박수와 웃음으로 축제를 채웠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연구회에서 함께 활동하던 박할머니였습니다. 미순 씨, 오늘 정말 대단했어. TV 지역 뉴스에도 나온다던데. 나는 멋쩍게 웃으며 수화기를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몸 안에 박혀있던 콩알 결석이 내 삶을 묶어두던 쇠사슬인 줄 알았는데 그 돌멩이를 계기로 동네 사람들과 웃고 떠드는 축제의 장으로 나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시청자 참여 코너가 있는 지역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부로 결석을 이겨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 비결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은 생전 처음이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옆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스튜디오 조명 아래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음식도 궁합을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더군요. 저는 시금치를 데치고 기름을 헹구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으로 결석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두부 한 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행자가 묻자 나는 살며시 웃으며 덧붙였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용기였어요. 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방송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도 결석 때문에 고생인데 데친 시금치 레시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느새 나는 작은 전화를 통해 이웃들의 건강 길잡이가 되어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상담 전화를 받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결석은 사라져도 내게 남은 사명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마지막 CT 촬영 날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본 의사 선생님이 활짝 웃었습니다. 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생활 습관 관리 덕분이네요. 모니터에 결석이 사라진 빈 공간이 선명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탁 하고 무거운 문이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손주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돌, 완전 퇴출 성공. 잠시 후 휴대폰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할머니 최고. 오늘 저녁은 두부버거 파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도 젊어 보였습니다. 주름 하나까지 반가웠어요.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멈추자 나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도 두부궁합 밥상을 전해드리자. 따뜻한 국 하나가 외로운 노년을 얼마나 밝혀줄 수 있을지 나는 이제 똑똑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보리차 주전자가 고요히 김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컵에 차를 가득 따랐어요. 김이 올라오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결석 통증에 눈물 흘리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는 두부처럼 부드럽고도 단단한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속까지 뜨끈해졌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레시피가 나를 기다릴까? 냉동실 속 작은 흰 조각들이 나직이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로 더 많은 사람을 웃게 해주세요. 나는 잔을 높이 들어 두부와 토마토, 시금치, 미역 그리고 물에게 조용히 건배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오래오래 건강합시다.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아침, 연구회 단톡방에 회장님이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미순 씨, 우리 레시피가 시에서 세대 통합 요리 교육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대요. 시청에서 담당자를 만난 뒤 자세한 일정 공유할게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결석 하나 때문에 시작된 작은 식탁 혁명이 이제 시단위 공공 프로젝트가 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나는 곧바로 회장님께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회장님은 들뜬 목소리로 답했어요. 어르신 10분, 청소년 10명이 짝을 이뤄 2달 동안 건강 요리를 배우고 마지막에 시청 광장에서 발표회를 연다네요. 미순 씨는 총괄 강사 겸 멘토로 추천됐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 앞에 섰어요. 총괄 강사라는 말이 낯설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내 눈빛은 결석을 처음 들었을 때처럼 두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부처럼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속으로 중얼거린 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요리를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식탁 위에는 냉동실에서 꺼낸 두부 한 모, 노란 고구마 2개, 초록빛 케일 몇 장이 놓였어요. 나는 두부를 으깨 고구마와 섞어 반죽을 만들고 케일을 데쳐 물기를 꼭 짜서 다졌습니다. 반죽에 달걀을 1개 풀어 치대니 포근한 오렌지색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숟가락으로 동글납작하게 떠올렸더니 고구마 두부 케이크가 노릇노릇 익어갔어요. 뒤집개로 살짝 눌러가며 붙였더니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식감이 예상됐어요. 이걸 시범강의 첫 메뉴로 써볼까? 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색감은 노랗고 푸른 게 마음까지 설렜습니다. 며칠 후 시청 회의실에서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어르신과 청소년이 함께할 수 있는 쉬운 메뉴면 좋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간 레시피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 제목은 냉동 두부 전천후 활용 기초. 공무원은 흥미로운 듯 눈썹을 올렸습니다. 냉동 두부가 핵심이군요. 네, 단백질 밀도를 높이고 씹는 맛까지 살려줍니다. 칼슘도 그대로고요. 두부 하나면 뼈 건강, 혈관 건강, 피부 건강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어요. 설명하는 동안 과거 병원 복도에서 머리를 싸매고 울었던 기억이 살짝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해주는 작은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교육 첫날, 평소엔 조용하던 문화센터 주방이 북적였습니다. 중학생 3명이 도마를 잡고 딸깍딸깍 케일을 다지고 있었고, 팔순 넘긴 김 할아버지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두부 반죽을 한 입 크기로 빚고 계셨어요. 나는 하얀 모자를 눌러쓰고 조리대 중앙에 섰습니다. 오늘은 고구마 두부 케이크를 만들 겁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눈 건강에 좋아요. 두부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케일은 항산화 물질 덩어리죠. 색깔만 봐도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 거예요. 낯선 재료 조합에 어르신들이 웃음 짓고 학생들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첫 번째 시연을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두부 물기 빼기, 고구마 삶아 으깨기, 케일 데쳐 색 살리기. 동작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학생들이 왜 그런가요?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라는 물음에 답할 때마다 나는 영양학 책에서 배운 내용을 내 삶의 경험과 엮어 풀어냈어요. 두부 물기를 꼭 짜야 고구마 반죽이 질척해지지 않아요. 대신 남은 물은 버리지 마세요. 국 끓일 때 넣으면 단백질 국물이 됩니다. 학생들이 꿀팁! 하고 탄성을 터뜨리면 어르신들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대가 서로 다른 말투로 감탄을 주고받는 그 광경이 따뜻했습니다. 이때 회장님이 살포시 내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 분위기 우리 축제 때보다 더 좋네.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습니다. 결석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 줄 몰랐죠? 2달간의 교육은 순식간이었어요. 마지막 발표회 날 시청 광장에는 버튼 달린 흰 셰프복을 입은 학생들과 한복에 앞치마를 두른 어르신들이 어울려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구마 두부 케이크, 냉동 두부 스테이크, 토마토 두부 파스타, 미역 두부 샐러드, 그리고 핑거푸드 스타일의 시금치 두부 꼬치를 차례차례 선보였어요.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부스마다 줄을 서서 시식했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드는 두부의 변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엄마 손을 잡아당기며 외쳤습니다. 엄마, 집에서도 이렇게 두부 해줘. 엄마는 웃으며 내게 물었다. 선생님 레시피 책 파나요? 그 순간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레시피 책, 그래,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묶자. 발표회가 끝나고 며칠 뒤 나는 연구회 회원들과 마을 도서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칠판 한가운데에 두부궁합 레시피북이라고 크게 적었어요. 손주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디자인을 맡겠다고 자청했고 회장님이 요리 사진을 맡겠다고 했으며 김 할아버지는 서두에 넣을 건강 수필을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나는 탈고 일정과 편집 순서를 칠판에 적으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경험한 것 다른 사람도 따라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목표예요. 복잡한 전문 용어 대신 우리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곁들이면 좋겠어요.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 작업은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습니다. 얼린 두부를 자를 때 생기는 작은 구멍의 크기를 측정해 표로 정리했더니 손주는 이거 과학 실험 같아요. 라며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해시태그 냉동두부 실험 할머니와 과학이 순식간에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고 대학생 봉사단이 실험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어요. 결석 치료 과정에서 내가 적어두었던 두부 반성 노트도 스캔해 브로그로 실었습니다. 삐뚤한 글씨와 눈물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편집을 맡은 손주는 조용히 파일을 보다가 내 어깨에 살포시 기대었습니다. 할머니, 이 기록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이 뜨거워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판 기념회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열렸어요. 흰 테이블 위에 진열된 책 표지에는 우리 연구회 로고와 함께 동그랗게 웃는 두부 캐릭터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머리 위로 달린 풍선에는 결석 없는 세상 두부와 함께 라는 문구가 반짝거렸습니다. 책을 집어든 사람들이 페이지를 넘기며 탄성을 터뜨렸어요. 사진이 맛있어 보여요. 이건 손주랑 해도 재밌겠어요. 카페 구석에서 마을 보건소장이 내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지역 어르신 결석 환자 수가 작년 대비 15% 줄어들었습니다. 갑작스런 통계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인가요? 네, 병원 협진 데이터입니다. 소장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그저 내 아픔을 치유하려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몸과 마음에 도착했다니. 나는 손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은 작은데 단단했어요. 나도 누군가의 손잡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기념회가 끝나던 무렵 멀리서 고이 넘은 분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어깨에 담요를 두른 채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책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젊어서부터 두부를 즐겨 먹었는데 나이 드니 갑상선이 말썽이더라고요. 하루 반모가 적당하다던데 그 이유가 책에 자세히 써 있대서 꼭 보고 싶었어요. 나는 얼른 허리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책장을 펼쳐 칼라 페이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갑상선 호르몬과 콩사포닌 그리고 요오드 배출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설명해둔 페이지였어요.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꺼내 한 글자 한 글자를 따라가며 아, 이게 원리였군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무심한 한마디가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누군가에게 작은 불씨가 되는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뒤 오랜만에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치 몇 가닥이 검은 잔머리 사이에 삐죽 나 있었지만 나는 그 은빛이 늠름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들어 의사 선생님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새 목표가 생겼습니다. 다음 달부터 요양원 순회 요리 수업을 해보려 해요. 잠시 뒤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응원합니다. 박미순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호칭의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병원 침대에 눕혀두고 걱정하던 의사가 이제는 내게서 배우고 있다니 세상 일은 참 묘했어요. 캘린더를 열어 한 달 계획표에 요양원 두부 클래스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그 옆에 물리리터 루틴 유지 주 3회 30분 걷기 같은 작은 체크박스도 빼곡히 추가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버겁게 느껴졌을 일정들이 이제는 설레기만 했어요. 다 적고 나니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부엌으로 가 보리차를 끓였어요. 포르르 끓는 물소리가 과거의 나를 달래며 현재의 나를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보자 동쪽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공기가 싸늘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두부 한 모는 한 사람의 건강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이야기는 한 지역의 마음을 살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작은 선언문을 읊조렸어요. 주전자 김이 창문 유리에 부딪혀 사라졌습니다. 결석 없이 두려움 없이 물처럼 흐르는 삶. 내일은 또 어떤 사람이 두부를 통해 웃게 될까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찻잔을 입술에 대며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고맙다, 두부야. 그리고 고맙다, 결석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몰랐을 테니.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새로운 하루가 고요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상 위 두부 한 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 속에서 작은 용기 하나라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